대선 승리 선언 이후 이틀 만에 조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180도 달라진 운명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당선인 코로나19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정책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9일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자문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복지부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작지만 필수적인 행동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7일 밤 승리 선언 후 처음 열린 공개 행사였습니다. 함께 자리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바이든처럼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두 당선인은 비상한 각오와 심각한 인식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문단이 과학의 기반 위에서 만든 세부 계획을 조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19 억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견은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행보와는 여러모로 대조적입니다. 현 미국 상황을 암흑의 겨울로 바라본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한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은 듯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세 때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는 등 그런 모습을 보여서 감염병 확산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어요. 네, 그야말로 전격적이긴 했지만 경질 자체는 충분히 예견돼 왔던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윗을 통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경질을 발표하면서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질된 에스퍼 국방장관은 2019년 7월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예스맨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6월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군을 동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반대하는 공개 항명으로 트럼프의 분노를 샀습니다.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해온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금지하면서 경질설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방장관의 경질을 눈여겨봐야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레임덕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내각의 핵심 인사를 내쫓으며 인사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휘두를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을 떠나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의 취임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장관을 그 자리에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막무가내식 행보에 나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안정적 국가안보를 토대로 정권 인수가 이뤄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밀러 센터장 역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복무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대테러를 담당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국방장관 대행에 발탁할 정도로 중량감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질된 에스퍼 장관은 닷새 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을 후회하지 않는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대선 직후인 4일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이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항변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질 가능성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마치 예감이라도 한 듯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후에 국방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워낙 이례적이어서요. 이 본격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충성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죠. 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대선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 지침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는 선거 사기라는 주장을 널리 알리는데 조력해왔습니다. 때문에 법무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이 자체 입수한 메모를 근거로 한 그런 보도 내용을 보면 바 법무장관은 전국의 연방 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질적 혐의가 존재한다면 대선 결과 확정 전에 이를 추적할 것을 그러니까 허락했습니다. 이런 지침이 사기의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번 대선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법무부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서 이뤄진 겁니다. 때문에 논란이 거센데요. 법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통상적으로 선거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조치를 금지해왔던 법무부의 오랜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큰데요. 그동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침묵해왔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펜스 부통령도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날 입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바 법무장관이 이날 오후 의회 내 매코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놓고 두 사람 간의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필 국방장관의 경질이 이뤄진 날 부통령과 여당의 상원 원내 사령탑 법무장관이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움직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 말고도 앞으로 행보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소송전의 그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연달아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이었던 대규모 유세 형식을 끌어와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셈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선임 보좌관 등이 미 전역을 돌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트럼프에게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집회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대선 결과 불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되 끝내 뒤집는 데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인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소송전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4년 후 대권 재도전을 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때 바이든 당선인은 차질 없는 정권 인수를 위해서 그야말로 젠걸음을 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권 인수팀은 연방 총무청의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총무청이 대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 입장을 고수하는 탓인지 연방 총무청은 별다른 움직임이 현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 대선의 후폭풍 예상했던 대로 정말 거센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